안녕하세요, 지니튜브입니다. 베트남의 C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공장들이 다수 위치한 베트남 박린성이 코로나 4차 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공장과 삼성 계열사들이 다수 위치해 있지만 지방정부가 출퇴근 제한을 시작했고 이제서야 백신 접종을 시작해 타격을 피해갈 수 없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보도되고 있는 수치보다 베트남의 현지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몇 달째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던 상황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 쏟아지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의료 시스템이 전염병 사태에 감당이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치 조작과 통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백신 펀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한국인 여권으로 개통한 휴대폰 가입자들에게도 일제히 문자를 보내 백신 기금 마련에 동참해달라면서 수신 계좌까지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금을 내던가 백신을 구해와라 라는 충격적이고 노골적인 요구에 우리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은 멘붕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산당식 밀어붙이기 요청에 거절했다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지 않을지 걱정하는 것인데요. 베트남 정부는 총 1억 5천만 회분의 백신 마련을 위해 약 11억 달러, 한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한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전전긍긍하며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박린성에 현금 100억 동 약 5억 원과 박장성에 60억 동 약 3억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기부하였고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극복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기간 동안 한국에게 적극적으로 본인들은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라면서 값싼 노동력과 세금 혜택 그리고 기업 친화적 정부 정책을 내세우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테니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한국 기업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여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시기에 그들의 행보는 과거 그들의 말에 딱 정반대이며 이번 백신 성금 구걸은 도를 넘었다는 반응입니다. 베트남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고 많은 우리 기업들이 수십조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던 상황에 전염병 초반 일본과의 협력을 하며 한국을 막아버렸고 한국을 전염병 오염국으로 치부하며 우리 교민들을 착륙 거부시킨 사건은 아직까지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기업들이 몰려있는 베트남은 이번 전염병 사태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30%가량은 앞으로 3개월을 버티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시에 50%는 6개월 내에 파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한국인들의 할 수 있다는 극복 의지를 가지고 베트남 직원들과 함께 힘들게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이는 베트남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던 한국 기업들에게 이번 돈 내놔라식 지원 요구는 마지막 남아있던 의지마저 꺾어버린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당초 2주였던 격리기간도 한국에서 온 입국자들을 4주로 늘리며 비즈니스 활동에 오히려 제약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데믹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해오던 베트남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어온 것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에 백신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은 베트남으로부터 백신 요청을 받았고 백신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NHK는 구체적으로 어느 백신을 보낼지 언제 보낼지 등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언론 플레이만 하고 실제로 백신을 언제 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횡포에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 사이에서는 해도 너무한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생활하다 4년 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해 생활하고 있다는 한 교민은 중국에서도 오랜 기간 생활했지만 베트남의 막무가내는 정말 너무한다. 이 나라에 투자하는 순간 파트너로 서로 같이 성장하자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무너뜨려 빼앗으려고만 한다. 현지에서 고용도 책임지고 세금도 내는 기업들에게 백신까지 책임지라니 너무하단 소리론 부족하다. 팬데믹이 끝나면 공장을 정리하는 대로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식품회사 법인장은 기업 입장에서 베트남과 건강한 관계 하에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은 내면서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것이지 기업을 바치기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이번 백신 요구는 이런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한국 본사에 보고하기 부끄러울 정도이다. 한국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에서도 베트남 사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백신은 기업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정상들의 외교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백신을 구해오라고 강요하는 상황은 전무후무하고 이는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것을 베트남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35%까지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면 베트남의 경제는 악영향을 넘어서 붕괴에 다다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신뢰를 잃은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에 행한 이번 압박은 악수 중에 악수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전염병 종식 후에 다시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CNBC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중국을 떠났던 기업들이 이제는 다시 베트남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베트남이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옥죄였던 규제와 제한을 풀고 이번 돈 내놔라식의 삥뜯기가 아닌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베트남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휘튜브가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휘튜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해외 반응 콘텐츠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열심히 조사해서 콘텐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와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튜브였습니다.